오늘의 주제는 밤이 되고 잠자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내 다리가 화끈거리고 뜨거워지고 저려서 잠을 못 자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기 2-3시간 전이 되면 우리의 체온은 떨어지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는 신호와 맞물려서 멜라토닌이 분비하게 됩니다. 체온이 만약에 안 떨어지게 되면 멜라토닌은 분비가 되지 않으니 우리는 잠드는 게 어렵게 되겠죠.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팔다리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팔다리로 혈액을 많이 보내서 체온을 낮추는 겁니다. 손발로 가는 혈관이 확장돼서 그로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우리 몸속에 있는 높은 체온을 낮추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다리로 팔로 가는 혈관이 확장돼서 몸속에 있는 뜨거운 혈액이 팔다리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예민하시거나 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팔다리가 저리거나 화끈거리거나 뜨거워지는 느낌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화끈거림이나 뜨거운 열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림이나 통증이 동반되게 되면 통증과 뜨겁거나 저리는 것 때문에 잠을 드는 게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들 때 팔다리가 화끈거리고 열감이 너무 심하고 저림과 통증이 동반되는 그 원인을 찾아보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지 불안 증후군을 들 수 있습니다. 뇌에 도파민이 부족하게 돼서 팔다리에서 올라오는 감각이 뇌에서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밤이 되면 다리가 저리고 화끈거리고 움직이면 좋아지고 낮에는 좀 덜한 증상을 말하게 됩니다. 즉 하지 불안 증후군 환자들은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화끈거리고 저리고 시리고 통증을 느껴서 잠을 못 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혈관이 확장돼서 다리가 화끈거려서 불편한 것과 유사한 증상이 있게 되죠.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저림이나 화끈거림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움직이게 되고 다리를 털게 되는 충동이나 욕구가 생기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점은 낮에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즉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이 다리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약 50%에서는 유전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들이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하지 불안 증후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불편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 철분제를 복용하거나 도파민 작용제나 알파데타 리간데라고 하는 약물을 복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발열감 증후군 병을 들 수 있습니다. 발열감 증후군은 고통스럽고 뜨거운 발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증상을 말합니다. 손과 발 끝에 혈류에 문제가 생기거나 통증이나 온도를 감지하는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러한 증상을 쉽게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들 때 심부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팔다리로 가는 혈관이 확장돼서 몸속에 있는 뜨거운 혈액이 팔다리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뜨거운 혈관이 팔다리로 이동할 때 원래 신경 손상이 있거나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통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뜨거운 혈액이 이동함으로써 그 과민한 신경과 혈관을 더 자극해서 손이 굉장히 화끈거리고 뜨거운 발열감 증후군을 만들어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열감 증후군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은 주로 말초신경병을 손상시키는 병들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코올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나 당뇨병이 오래 생겨서 나타나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경우, 또 콩팥 기능이 손상돼서 투석까지 하게 되는 만성 신장 장애 환자들이나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끼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즉 CRPS 환자들도 이런 발열감 증후군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발목 터널 증후군이나 족저 근막염이 있는 환자들이나 또는 영양 상태가 나쁜데 특히 비타민 B의 결핍이 있는 환자들한테도 이러한 증상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밤이 될 때 발이 너무 뜨겁고 견딜 수가 없다면 병원을 방문해서 이러한 말초신경 장애가 있거나 영양 상태가 나쁜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에 맞게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호르몬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폐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적어지게 돼서 안면 홍조가 나타나게 되고 뜨거운 열감을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열감이나 안면 홍조로 인해서 팔, 다리나 얼굴 쪽으로 혈관이 확장돼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혈류량이 손발이나 얼굴로 갑자기 높아지게 되면 손발이 뜨겁고 화끈거리는 감각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네 번째 원인으로는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신경장애를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긴 신경 손상 중에 맨 끝에 있는 신경이 먼저 손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 디스크가 있거나 척추에 손상이 있게 되면 손발에 있는 신경이 먼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다리가 저리고 팔이 저리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또 하나는 당뇨병이나 알코올 질환이라든지 다양한 화학약품에 노출되는 경우, 또 항암제를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경우에도 신경 손상이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도 발끝에 있는 신경이 먼저 손상되는 말초신경병증이 잘 동반되기 때문에요. 낮이나 밤에 신경 저림을 호소하게 됩니다. 특히 잠잘 때는 다른 감각이 차단되기 때문에 발끝에 있는 저리고 화끈거리고 열감을 더 많이 느끼게 돼서 잠드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뇌신경뿐만 아니라 말초신경에도 많은 영양분을 소모하고 항상 공급해줘야지 그 신경이 잘 작동하게 됩니다. 많은 영양분 중에 특히 비타민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게 되면 신경이 재생되거나 신경이 회복되는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말초신경병증이 잘 유발됩니다. 특히 비타민 B가 중요한데요. 비타민 B는 말초신경을 회복하고 생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타민의 섭취가 적거나 이를 섭취하는데 위장의 문제로 인해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러한 말초신경병증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밤에 다리가 화끈거리고 뜨거워지는 열감을 느끼는 경우에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발을 식히는 겁니다. 찬물이나 선풍기를 사용해서 잠자기 1시간이나 30분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발의 온도를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의할 것은 발에 얼음을 직접 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무 차가운 곳에 대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에 심부 체온이 낮아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소 크림을 바르는 겁니다. 처방을 받아야 되겠지만 리도케인이나 캡사이신이 들어있는 국소 크림이나 패치는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병원을 방문해서 본인한테 필요한지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통기가 잘 되는 편안한 옷이나 양말을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침구류는 습기를 잘 흡수하는 이불이나 매트를 사용하신다면 보다 체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잠을 잘 자는 최적의 온도는 15도에서 20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내 온도를 이 온도로 좀 낮추거나 여기에 근접한 온도로 낮춘다면 보다 발의 뜨거움을 낮출 수 있어서 또 체온을 쉽게 낮추게 됨으로써 잠을 쉽게 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잠잘 때 다리가 화끈거리고 저려서 잠을 못 잔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꿀잠을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